60대 이상이라면 지금의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반으로 줄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제가 40년 동안 의사로 살아오며 만난 수많은 환자들 중 대부분은 큰 병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생활 습관 때문에 건강을 잃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지만 이것은 의학적 사실입니다. 실제로 한국 노년층의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65세 전후에 불과합니다. 즉,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을 질병과 불편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어서가 아닙니다. 습관이 건강 수명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짠 음식, 늦잠, 움직이지 않는 생활, 그리고 술과 담배 같은 잘못된 습관들이 여러분의 수명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도 나는 아직 괜찮다, 한두 번은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그 습관이 쌓이면 앞으로의 10년, 20년이 달라집니다. 혹시 부모님이 혹은 당신이 이런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수명을 지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40년 의사 생활 동안 확인한 60대라면 반드시 버려야 할 최악의 습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수명은 나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진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의 수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수명은 나이에 달린 게 아니라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사람은 하늘이 수명을 정한다. 하지만 의사로서 수많은 환자를 진료해온 제 경험으로는 수명은 하늘이 아니라 스스로가 만든 습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실제로 한국은 세계적으로도 평균 기대 수명이 높은 나라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 안팎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평균 기대 수명은 83세지만 건강하게 사는 기간, 즉 건강 수명은 그보다 훨씬 짧습니다. 건강 수명은 평균 65세에서 70세 정도에 머물러 있습니다. 다시 말해 평균적으로 10년 이상은 질병이나 불편함 속에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래 살아 뭐해? 건강하게 살아야지. 맞습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길게 사는 것도 고통일 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강 수명을 갉아먹는 주범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바로 평소에 반복하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크게 아픈 데 없는데 괜찮아. 하지만 습관은 겉으로는 티가 나지 않다가 수십 년에 걸쳐 몸을 무너뜨립니다. 예를 들어 하루 두세 번씩 반복하는 식습관, 움직이지 않고 앉아 있는 생활, 밤마다 뒤척이며 늦게 자는 습관,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쌓여서 수명을 단축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60대 이후에 갑자기 쓰러지거나 큰 병을 진단받는 분들의 대부분은 오랜 생활 습관의 결과로 건강을 잃은 경우입니다. 즉, 수명은 하루아침에 줄어드는 게 아니라 습관으로 서서히 깎여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있습니다. 습관 때문에 수명이 줄어든다면 습관을 고치면 수명을 늘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 어떤 습관을 반드시 끊어야 하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 습관을 고쳤을 때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지도 아실 수 있습니다. 습관은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작은 변화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밥 한 숟가락 줄이는 것, 하루 20분 걷는 것, 잠을 조금 일찍 자는 것, 이런 소소한 변화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수명을 지켜줍니다. 그러니 오늘 영상은 끝까지 집중해서 보셔야 합니다. 이 시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남은 시간을 지켜주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노년층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 원인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수명은 나이가 아니라 습관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앞에서 우리는 수명이 나이가 아니라 습관에 달려 있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의 노년층은 어떤 원인으로 수명을 잃고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 60대와 70대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심혈관 질환입니다.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심장질환, 그리고 뇌졸중 같은 뇌혈관 질환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두 번째로 많은 원인은 당뇨와 그 합병증입니다.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혈관과 장기가 망가지고 결국은 심각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질환들은 대부분 나이 때문이 아니라 생활 습관 때문에 더 빨리 나타난다는 겁니다. 심혈관 질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 벽에 기름기가 쌓이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조용히 진행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혈압을 높이는 건 나이가 아니라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운동 부족 같은 습관입니다. 당뇨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달콤한 음식과 과식을 반복하면서 혈당이 조금씩 높아지고 결국 조절이 안 되면서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뇌졸중 역시 생활습관병입니다.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생기지만 그 시작은 대부분 잘못된 식습관과 운동 부족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질환들은 대부분 증상이 없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픈 데 없으니 괜찮아. 하지만 검사를 해보면 혈압이 높고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건 습관입니다. 질병은 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약으로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습관은 스스로 바꾸지 않으면 계속 반복됩니다. 습관은 매일 쌓입니다. 밥 먹는 방식, 움직이는 방식, 자는 방식, 이 작은 반복들이 쌓여서 10년 뒤, 2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건 습관을 방치하는 것입니다. 좋은 소식도 있습니다. 습관이 원인이라면 습관을 고치는 순간부터 수명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노년층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대표적인 나쁜 습관들입니다. 이 습관들을 반드시 고쳐야만 여러분의 수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첫 번째 습관, 흡연과 음주가 뇌와 심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왜 60대부터는 반드시 끊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노년층 수명을 단축시키는 원인들을 살펴봤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흡연과 음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담배를 오래 피웠는데도 아직 멀쩡해. 술은 한두 잔은 괜찮다던데.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말들은 오해입니다. 먼저 흡연의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담배를 피우면 수백 가지 해로운 물질이 폐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폐는 물론이고 혈관과 심장까지 영향을 받습니다. 담배 속 물질은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고 혈액이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게 합니다. 그 결과 혈압은 높아지고 혈관은 막히기 쉽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혈관이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흡연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협심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고 뇌혈관이 막히면 갑작스러운 마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담배는 폐에도 직접적인 손상을 줍니다. 폐 안의 작은 기관지들이 손상되고 숨쉬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고 활력이 떨어집니다. 이번에는 음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두 잔은 오히려 건강에 좋다더라.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술을 마시면 간에서 분해가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간은 큰 부담을 받습니다. 장기간 반복되면 간은 점점 약해지고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또한 술은 혈당과 혈압을 동시에 높입니다. 혈관 벽에 손상을 주고 심장에도 부담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술이 단순한 기호품이 아니라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 한 분은 평생 술을 적당히만 마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70대가 되자 혈압과 혈당이 동시에 무너지면서 심장에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본인은 나는 많이 안 마셨다고 했지만 사실은 매일 반복된 습관이 건강을 무너뜨린 겁니다. 흡연과 음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지만 오랫동안 쌓이면서 갑자기 큰 문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적당히 괜찮다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작은 양이라도 몸에 미치는 영향은 훨씬 커집니다. 두 번째는 완전히 끊는 게 가장 좋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끊은 순간부터 몸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실제로 금연을 하면 몇 주 안에 혈압이 안정되고 몇 달 안에 폐 기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술 역시 줄이는 순간부터 간은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몸의 피로가 줄고 머리가 맑아집니다. 여러분, 흡연과 음주는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수명을 반으로 줄일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줄이고 끊는다면 여러분의 수명은 다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흡연과 음주가 얼마나 위험한 습관인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또 다른 위험 습관, 바로 잘못된 식습관이 수명을 어떻게 단축시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흡연과 음주가 노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가장 큰 습관이라는 걸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그것만큼이나 무서운 게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식습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먹는 즐거움 없으면 사는 맛이 없다. 맞습니다. 먹는 건 삶의 즐거움이자 행복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식습관이 몸속에서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건강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고염 식습관부터 보겠습니다. 짠 음식을 자주 드시면 혈압이 높아지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특히 한국 음식은 김치, 찌개, 젓갈처럼
소금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짠 음식을 줄이지 않으면 심장과 뇌혈관에 큰 부담이 생깁니다. 그래서 고혈압 환자 대부분은 소금 섭취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고당 식습관입니다. 빵, 과자, 단 음료처럼 달콤한 음식은 먹는 순간 기분은 좋아지지만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면 뇌와 혈관에 큰 타격을 줍니다. 혈당이 자주 오르내리면 뇌세포가 손상되고 기억력이 약해지기도 합니다. 특히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고지방 식습관입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기름진 고기, 크림이 많은 음식, 이런 것들은 혈관에 기름기를 쌓이게 만듭니다.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면서 심장과 뇌에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이렇게 고염, 고당, 고지방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노년의 건강을 빠르게 무너뜨립니다. 여기에 또 하나 중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야식과 과식입니다. 밤에 출출해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다. 배가 불러야 잠이 잘 온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야식은 이와 장에 큰 부담을 주고 밤에 충분한 수면을 방해합니다. 밤에 음식을 먹으면 소화기관이 쉬지 못하고 체중이 쉽게 늘어납니다. 체중이 늘면 혈압, 혈당도 함께 나빠집니다. 과식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음식을 많이 먹으면 혈액이 소화기관으로 몰리면서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식곤증이 생기고 머리가 멍해지게 됩니다. 이 습관이 반복되면 뇌 건강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결국 잘못된 식습관은 심혈관 질환, 당뇨, 뇌졸중, 치매까지 모든 생활습관병과 연결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소금을 줄이고 싱겁게 드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합니다. 둘째, 단 음식을 자주 찾지 말고 과일이나 견과류로 대체하세요. 셋째, 기름진 음식은 줄이고 채소와 생선을 더 드시는 게 좋습니다. 넷째, 야식은 피하고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과식은 줄이고 배부르기 전에 숟가락을 내려놓으세요. 균형 잡힌 식단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닙니다. 뇌와 심장, 혈관, 전신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약입니다. 여러분, 음식은 매일 먹습니다. 그래서 식습관 하나만 바꿔도 여러분의 남은 수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잘못된 식습관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운동 부족이라는 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잘못된 식습관이 노년의 건강을 크게 무너뜨린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운동 부족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서는 쉬는 게 약이다. 움직이면 더 다치니 그냥 앉아 있는 게 낫다. 이 말은 겉으로는 맞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움직이지 않으면 몸은 훨씬 더 빨리 약해집니다. 근육은 점점 줄어들고 뼈는 쉽게 약해집니다. 이 과정을 막지 않으면 걷는 힘을 잃고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워집니다. 운동 부족의 가장 큰 문제는 근육 감소입니다. 근육은 단순히 움직이는 힘만 담당하는 게 아닙니다. 혈액을 순환시키고 혈당을 조절하고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은 빠른 속도로 줄어듭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매년 근육량이 크게 감소합니다.
그 결과 쉽게 피곤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게 됩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골다공증입니다. 뼈는 움직일 때마다 자극을 받아서 단단해집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지 않으면 뼈는 점점 약해지고 작은 충격에도 쉽게 부러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낙상사고로 인해 허벅지뼈가 부러진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한번 골절이 생기면 오랜 기간 누워 지내야 하고 이로 인해 다른 합병증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운동 부족은 뇌에도 영향을 줍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고 뇌세포가 충분히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그 결과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도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은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 정도 걷기만 해도 심장과 뇌 건강은 크게 좋아집니다. 걷기가 힘드신 분들은 집 안에서 스트레칭을 해도 좋습니다. 팔을 들어 올리고 다리를 가볍게 움직이고 허리를 부드럽게 돌려주는 것만으로도 혈액순환은 확실히 좋아집니다. 음악을 틀고 간단한 댄스를 해도 좋습니다. 춤은 몸과 머리를 동시에 쓰기 때문에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을 지켜줍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규칙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 그 습관이 수명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됩니다. 여러분, 쉬는 게 약이 아니라 움직이는 게 약입니다. 몸이 무겁다고 계속 쉬면 더 움직일 힘을 잃게 됩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면 오히려 더 건강해지고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이제 우리는 운동 부족이 노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위험한 습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으로는 불규칙한 생활과 수면 부족이 건강을 어떻게 해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운동 부족이 노년의 건강을 크게 무너뜨린다는 걸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위험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잠이 원래 적다. 밤에 늦게 자고 새벽에 깨는 게 습관이다. 이렇게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닙니다. 심장과 뇌를 동시에 약하게 만드는 큰 요인입니다. 사람은 잠을 자는 동안 낮 동안 쌓인 피로를 회복하고 뇌에 쌓인 노폐물을 정리합니다. 이 과정이 원활하지 않으면 뇌세포는 손상되고 기억력과 집중력이 약해집니다. 특히 밤늦게 자는 습관은 뇌와 심장 모두에 부담을 줍니다. 밤 12시 이후까지 깨어 있으면 호르몬 분비가 무너지고 혈압과 맥박이 불안정해집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밤늦게 자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심혈관 질환과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수면 부족은 노년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여기에 불규칙한 생활이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나빠집니다. 밤마다 자는 시간이 달라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도 일정하지 않으면 몸의 생체 리듬이 깨집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지고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작은 감기에도 오래 시달리고 몸이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또한 불규칙한 생활은 당뇨와 고혈압 같은 생활습관병을 악화시킵니다. 결국 심장과 뇌 건강에 이중으로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잠드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세요.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자기 전 스마트폰이나 TV를 멀리 하세요.
밝은 화면은 뇌를 자극해서 수면을 방해합니다. 셋째, 낮에 20분 정도 짧게 낮잠을 자면 뇌가 재충전되고 오후 집중력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낮잠을 길게 자면 밤에 잠이 오지 않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넷째, 카페인과 과식을 피하세요. 특히 저녁 이후의 커피, 차, 야식은 수면을 방해합니다. 다섯째, 침실은 조용하고 어둡게 유지하세요. 빛과 소음은 깊은 수면을 방해하므로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면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심장을 보호하고 뇌를 지키고 면역력을 유지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잠을 줄이는 건 삶의 시간을 줄이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은 오늘부터 바로 습관을 바꾸면 뇌와 몸은 금세 회복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이 얼마나 위험한 습관인지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노년층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는 또 다른 습관,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우리는 수면 부족과 불규칙한 생활이 건강을 얼마나 크게 해치는지 살펴봤습니다. 이번에는 노년층에서 자주 나타나는 또 다른 위험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사회적 고립과 정신적 스트레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사람을 만나는 기회가 줄어듭니다. 직장을 떠나고 자녀도 독립하면서 하루 종일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처음에는 편하고 좋을 수 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않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는 게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뇌 건강과 마음 건강에 큰 위험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고립된 어르신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치매 위험이 훨씬 높습니다. 우울감도 쉽게 찾아오고 삶의 의욕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표정을 읽고 말을 주고받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이해하면서 뇌세포가 활발히 활동합니다. 하지만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런 자극이 사라지고 뇌는 점점 기능을 잃게 됩니다. 마치 사용하지 않는 근육이 빠르게 줄어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기에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해지면 상황은 더욱 심각해집니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은 혈압을 높이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까지 약하게 만듭니다. 분노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화가 나고 짜증이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안정해지고 혈관에 무리가 생깁니다. 이 상태가 반복되면 심장과 뇌 건강이 크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사람들과 자주 만나야 합니다. 친구와 가볍게 차를 마시고 이웃과 대화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뇌는 큰 자극을 받습니다. 둘째, 취미생활을 이어가야 합니다. 노래, 그림, 글쓰기, 악기 연주. 이런 활동들은 단순한 재미를 넘어 뇌와 마음을 건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셋째, 봉사활동이나 동호회에 참여해 보세요. 다른 사람과 함께 무언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대화가 늘어나고 삶의 의미도 깊어집니다. 넷째, 스트레스와 분노를 혼자 안고 가지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털어놓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몸의 긴장이 크게 줄어듭니다.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이 길수록 수명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과 함께 웃고 취미를 즐기고 마음을 나누면 뇌는 더 활발해지고 수명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회적 고립과 스트레스가 노년의 건강을 크게 단축시키는 습관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당장 고쳐야 할 핵심 습관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실천할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시간 동안 노년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여러 습관들을 살펴봤습니다. 처음에는 무섭게 느껴지셨을 수도 있습니다. 혹시 나도 이미 이런 습관을 하고 있지 않을까? 걱정이 드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수명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수명은 습관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나쁜 습관이 건강을 무너뜨린다면 좋은 습관은 수명을 지켜줍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습관을 바꾸면 몸은 달라집니다. 뇌는 회복을 시작합니다. 심장은 더 강해집니다. 그렇다면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3가지 핵심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몸을 움직이세요. 하루 30분 걷기만 해도 혈관이 건강해지고 뇌로 가는 혈류가 늘어납니다. 둘째, 잠을 충분히 자세요. 밤에 6시간 이상 깊이 자고 낮에는 20분 정도 가볍게 낮잠을 자면 뇌가 맑아지고 기억력이 지켜집니다. 셋째,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대화를 나누고 웃음을 함께하고 취미를 이어가면 뇌는 더 젊게 활동합니다. 이 3가지 습관만 지켜도 여러분의 수명은 달라집니다. 몸은 더 활기차지고 마음은 더 밝아지고 삶은 더 길고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 혼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과 자녀, 사랑하는 가족 모두가 함께 실천해야 할 내용입니다. 그러니 꼭 가족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습관은 혼자 바꾸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함께하면 훨씬 쉽습니다. 가족이 서로 응원하고 친구가 함께 도와주면 습관은 더 빨리, 더 확실히 바뀝니다.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오늘 저녁 식탁에서 한 숟가락을 줄이고 오늘 밤은 조금 더 일찍 주무시고 내일 아침은 가까운 공원을 걸어보세요. 그 작은 걸음이 여러분의 수명을 지키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마치기 전에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앞으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명은 하늘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습관이 정합니다. 오늘부터 바꾼 작은 습관이 여러분의 내일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년기에 꼭 챙겨야 할 최고의 아침 습관을 주제로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됐다면 주변 어르신들에게도 공유해 주세요.